지난해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계신 예비 귀농귀촌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에는 지난해 유명한 우리 감독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벌써 2관왕이나 진행을 하셨고요. 지난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지난해에서 영상을 가지고 마술을 부리고 있는 우리 임혜령 감독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진안이 고향이고요. 진안에서 다양한 영화 제작 그리고 마을 영화 교육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영화 교육도 하고 있는 영화 감독 임혜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혜령 감독님이 우리 또 같은 초등학교로 나오기도 했죠. 지금은 수몰돼서 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 조림초등학교, 옛날 조림초등학교에서 같이 학교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지난분이 어떻게 이렇게 장성하셔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찍고 계신지, 어렸을 때도 뭔가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이런 시선들이 어떤 지금의 또 영화 카메라로 보는 시선과 또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영화를 하려던 건 아니었고 사실 영상 작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대학교 때 진학을 하게 됐고 사실은 방송 다큐멘터리 일을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일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다양한 영상 작업을 하다가 이제 영화 제작 현장도 접하게 됐는데 이제 다큐는 어떻게 보면 좀 있는 것들을 기록하고 다듬고 하는 작업이라면 새로운 거를 이렇게 창조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좀 재해석해서 만들 수 있는 영화라는 작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그래서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제가 그 고향인 진안군 용담하고 정천 쪽의 수물 과정을 좀 겪으면서 그런 것들을 영화로 만들어 보면 정말 특별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향을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면서 본격적인 영화 감독이 됐던 것 같아요. 저 정수면 소재지요. 요거 물 차면 어느새 다 사라지지. 정말 좀 대단한 게 이 진안에 있는 진안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진안에 있는 주민분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서 이 상까지 받았다는 게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 휴스턴에 가서 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때 어떤 그때의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휴스턴이 저도 영화제 되면서 사실 처음 가봤는데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나사가 있는 그 달에 처음 우주선을 보낸 미국의 나사 기지가 있는 곳이 휴스턴이에요. 그 영화제에 가서 사실 진안 한국의 그것도 진안이라는 곳의 풍경들을 미국 사람들과 또 전 세계에서 모인 영화 관계자분들께 선보이는 경험이 저도 굉장히 특별하고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치 좋은 자리로 네. 처음 장편 부분 금상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쭉 느끼면서 수몰민들에 대한 어떤 슬픈 감정, 주인공이 또 그 수몰민의 딸이잖아요. 네. 그 딸이 느끼고 있는 되게 서글픈 감정 같은 것들이 잔잔하게 영화에 녹아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영화를 처음 기획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는 더 이상 그 풍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지금은 물에 좀 잠겨 있는데 제가 고향에 오랜만에 서울에서 일하다가 왔을 때 거기가 물이 빠져서 다 옛날 그 길이 있던 자리, 집이 있던 곳들 이런 곳들이 많이 이제 물 밖으로 보여지는데 옛날 풍경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간 슬픈 감정도 들고 왜냐하면 같이 살던 동네 사람들이 다 스물되면서 떠나고 친구들도 전학을 가고 이제 그런 좀 감정들을 많이 그때 담으려고 영화 속에 담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도 연기한 사람이 저희 수물 과정을 같이 겪은 저희 언니예요. 그래서 언니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대사로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민 시네마 스쿨로 이어졌던 게 우리 감독님과 이 저와의 관계도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스승과 제자로 만난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이라는 것을 임혜령 감독님한테 배우면서 영화가 무엇인지, 영화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촬영을 할 거고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할 거냐를 만들어갈 때 제가 2019년도에 진안에 있는 청년분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청년분들이랑 같이 영어 공부를 하고 같이 촬영을 만들어 나갔었죠. 그때 처음 함께 했던 영화가 사진사라는 영화였고, 이제 곧 물에 잠긴다는데 왜 자꾸 이딴 걸 땅에 심는 거예요? 신고하려고? 이런 거 가지고 재수가 없으려니까. 눈앞이 캄캄하네. 늙은이가 삶은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 거의 한 3달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많은 뭐 15명 가까이 되는 그 스태프과 배우분들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이 엄청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함께 뭔가 해보는 그 기억? 그때 기억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실 그 제가 이렇게 주민 마을 영화 교육이나 이렇게 주민분들과 교육 혹은 청년들과 영화 교육을 한 지가 벌써 지역에 내려와서 한 8,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그때가 특히 즐거웠던 건 제 또래 이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사실 그 시너지를 내서 젊은 에너지로 이렇게 만드는 경험이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 사실 사진사도 그 이근우 감독님이, 이제 여기 계신 이근우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고 직접 시나리오도 쓰시고 하셨었는데, 굉장히 저도 즐겁고 재미있게 작업을 했던, 굉장히 서로의 시너지가 잘 나온 작업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즐거웠어요. 요새도 귀농귀촌 관점에서 보면 지역에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지역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까가 되게 지역에 정착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가게 되잖아요. 그때 만났던 15명이 너무 이제 끈끈해진 거예요. 3달 동안 같이 동고동락 하면서 맞아요. 찍고 나니까 너무 친근해져가지고 그럼 지역에서 같이 이 사람이 한 명이 살아남을 때 주변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이 같이 뭉쳤던 이 팀이 협동조합도 달빛 정류장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서 뭐 행사부터 영화 촬영, 영상 촬영,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도시에서는 해보지 못하는 경험을 오히려 시골에 내려와서 귀농귀촌을 하면서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영화를 찍는 걸 해볼 줄은 몰랐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많이 하셨었고요. 사실 영화 작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나눠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좀 끈끈해지고 서로가 함께 뭔가를 이루고 그걸 결과물을 보는 과정을 함께 하는 게 영화의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매력적인 콘텐츠예요, 이 영화라는 게. 그렇죠. 마을 영화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마을 영화, 말부터가 뭐 되게 정겨운 느낌이 드는데, 마을 만들기 지금 지원센터에 마을 기록과 양성 과정이라는 이제 교육명으로 마을 주민분들이 자신의 마을을 기록하고 좀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기 위한 그런 영상 교육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기획을 먼저 저에게 제안을 주셔서 저에게 강사로 이제 함께 해주십사 요청을 받고 2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마을 주민분들이 자신의 마을 이야기를 가지고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고, 또 주민들이 주인공이 돼서 배우가 돼서 출연도 해보는 그런 재미있는, 저도 사실 너무 의미 있고 재미있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다들 막 못한다고 하시고 카메라 앞에서 막 꽁꽁 얼어 계시고 막 이러다가 점점 그러니까 녹아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안에 감동이 있어요. 연기가 되게 어색한데도 그 어색하면서 오는 그 맛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마을만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귀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거 자체가 기록이 되기도 하고. 영화를 본다, 이게 사실 TV로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보거나 하는 거 외에는 문화생활이 없었던 분들이 자신이 뭔가를 만드는데,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고 그거를 남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작업을 통한 굉장히 큰 약간 새로운 인생의 경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걸 볼 때 굉장히 보람이 들고, 지난 마이콜 영화관에서 상영을 네네. 보통 하는데, 영화관에 처음 와서 보는 영화가 내 얼굴이 나오는 우리 동네 영화라고 했을 때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울림이 있었죠.
거죠. 또 이 진안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창작물들이 많은 영화들이 촬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들어 이렇게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여기 우리 동네인데? 이런 경험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진안에서 촬영된 영화들 뭐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곡성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홍진 명작이죠, 감독님의 네, 이 곡성이란 영화 속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등장하는 진안의 장소가 있습니다. 황정민 배우님이 처음에 등장할 때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오는 주인공을 도와주러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 장면에서 일광이라는 네, 일광. 무당 일광. 캐릭터성을 뭔가 보여주는 그 꾸불꾸불한 도로가 마치 약간 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 교활하고 이런 그 주인공의 그런 캐릭터 그리고 이제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뭐 그런 암시처럼 그걸 이미지화하는 거군요. 그쵸,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는 강렬한 등장씬에 진안의 모래째가 딱 등장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곡성을 볼 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진안에 있는 맑고 작은 영화관에서 그 평일 낮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평일 낮에 혼자 보러 갔는데 저랑 한 커플 두 명이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 영화. 보다가 두 분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 낮에 혼자 영화관을 딱 대관해서 혼자 이렇게 봤죠. 마지막에 이제 그 악마가 나오잖아요. 아쿠마가. 그 영화를 혼자 네, 막 다가오거든요. 막 온몸에 막 전율이 막. 제가 처음으로 공포 영화를 극장에서 혼자 봤던 기억이 곡성이었는데 또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옥시 부인전. 네, 옥시 부인전. 넷플릭스로 연재하기도 하고요. JTBC에서 방영됐던 옥시 부인전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 중에 주인공이 임지연 배우가 더글로리에서 막 정말 사악하게 나오잖아요.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또 이 옥시 부인전에서 그 구덕이 역으로 나와서 변호사처럼 활동을 해주는 드라마인데 참 인기를 많이 얻었죠. 그 중에서도 이 주인공이랑 같이 어떤 이 빌런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어떤 암자로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 암자가 그 지난 마령에 있는 수선루였어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형제들이 지은 어떻게 보면 정자? 그렇죠. 약간 휴식처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저도 처음에 보고는 너무 신비롭다. 어떻게 이 바위 동굴 사이에 이렇게 누각을 지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풍류를 즐기고 바둑을 두고 했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멋진 공간이거든요. 수선루 이름 자체가 그 신선이 누워 있는 곳 뭐 이런 뜻이어서 정말 이 양반 문화 모습들 일시키고 누워서 즐겼을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마침 그 앞에가 다 들판 이렇게 네. 평야처럼 되어 있어서 들판이고 섬진강이 또 싹 흐르죠. 너무 멋진 공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진안군의 마을 영화도 이제 올해 2개의 마을에서 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 영화를 주민분들과 함께 잘 시나리오부터 같이 지금 썼고 이제 촬영을 진행 중인 단계고요. 제 작품을 저도 이제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것들도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진안을 배경으로 주민분들과 함께 영화도 만들고 다큐멘터리나 다양한 것들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한 여행에 관련한 굉장히 멋진 슬로건이 있어요. 진안은 여행도 영화가 됩니다 라는 슬로건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진안 여행 자체 여행 계획이 시나리오가 되고 거기 있는 주연 배우가 되어서 진안을 뛰돌게 되는 그런 멋진 슬로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직접 만들고 계시는 우리 이매령 감독님과 오늘 함께 했는데요. 귀농귀촌을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도 진안에 와서 본인의 영화를 한 편 만들어 보면 어떨까. 본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진안에서 영화로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시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어딜 봐요? 몰라요, 어디든 몰라요. 진안에 부모로 큰 인물이 만들어야지. 많이 나거든요. 지금 뭐 진안에 유지가 되신 것처럼 전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누가? 제가 그래서 진안에 나올 뻔했는데 요즘에 그 대통령들 보니까 쉽진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기 잘했다.